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이걸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 요 세 가지 이동 틀 크기 조절 회전만 가지고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저는 주로 나무 기차 이런거 모델링 하는 거 좋아합니다. 기본 도형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 도형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요런 걸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죠. 이런 디테일한 거는 일단 빼고요. 그래서 이 도형들을 어떻게 쌓을 건지 그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할 건 아니고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머릿속에 저장하고, 자, 모델링을 한번 해볼 텐데 간단하게, 자, 여기에서 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길죠. 내려주고 늘려주고, 네, 눈대중을 할 거기 때문에 대충 할 겁니다. 그리고 바퀴는 실린더를 꺼내 가지고요. 자, 실린더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회전시켜도 되지만, 여기서 회전시키지 않고 실린더에 보시면은 오브젝트 탭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X축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줄여도 되고, 아니면 여기 값을 줄여서 배치를 하는 거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모델링 하시면은 위치가 틀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여기 탑뷰랑 프론트 뷰랑 라이트 뷰를 보면서 모델링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지금 생각보다 너무 크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린더 큐브를 좀 줄여서 이 정도로 놓고 실린더를 배치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 실린더에 캡이라는 탭이 있는데, 아까 큐브의 필렛과 비슷한 필렛이 있죠. 그래서 필렛을 적용하게 되면 좀 더 부드럽게 되고요. 그리고 오브젝트의 여기 로테이션의 세그먼트 값을 높여주게 되면 좀 더 원에 가깝게 되지만 16으로 놓고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시네마포드에서는 오브젝트를 복제를 할 때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뷰포트에서 그냥 컨트롤 키 누르고 축을 잡고 드래그를 하면 복제가 됩니다. 이렇게 복제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오브젝트 매니저에서 실린더 잡고 컨트롤 키 잡고 드래그를 하면 복제가 돼요. 이렇게 복제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복제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자, 이쪽에 인스턴스라는 게 있거든요. 인스턴스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인스턴스, 그러니까 오브젝트 모드 있죠. 자, 인스턴스라는 거는 물체를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체를 복제를 하는데, 자, 실린더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 실린더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죠. 여기 보시면은 실린더 인스턴스의 오브젝트 탭을 보면은 레퍼런스 오브젝트의 안에 실린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실린더를 선택하고 인스턴스를 생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린더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어요. 선택을 안 한 상태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X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레퍼런스가 없다라고 뜨는 거죠. 그래서 레퍼런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린더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줘야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실린더는 이렇게 일단 제가 인스턴스 복제를 하고 위치를 옮겨주게 되면은 이렇게 배치가 돼요. 이렇게 인스턴스를 쓰게 되면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가 가볍게 됩니다. 지금은 바퀴를 4개만 만들 거지만 나무가 10,000그루 이렇게 있는데 나무 1개를 10,000개로 인스턴스를 쓰게 되면은 이 나무의 데이터는 원본의 데이터를 참조만 하고 그냥 인스턴스는 위치값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가벼워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장점은 실린더, 예를 들어서 그냥 복제를 했을 경우에는
그냥 복제를 해볼게요. 복제했을 경우에는 처음 거를 수정을 했을 경우에 복제한 녀석이 같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같이 변경해줘야 됩니다. 근데 인스턴스가 10,000개가 있으면 10,000번 수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얘를 이미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크기가 이미 같이 커지게 되죠.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도 바퀴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퀴를 만들 때 이번에는 대칭이라는 오브젝트를 한번 써볼게요. 시미트리라는 기능을 쓸 건데, 자, 시미트리를 쓸 때는 한번 꺼내 볼게요. 시미트리를 꺼내면 일단 아무 변화가 없죠. 시미트리 같은 경우는 아까 이 기본 도형하고 컬러가 달라요. 그쵸? 오브젝트들은 다 하늘색인데 얘네들은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이 시미트리 같은 경우는 제네레이터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자, 실린더를 이렇게 차일드 시키면 이렇게 복제가 돼요. 근데 개념이 차일드는 하나의 오브젝트만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 개를 차일드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애프터 이펙트에서 우리가 묶는 거, 프리컴프 하는 것처럼 시나포드에서는 얘를 널이라는 오브젝트로 묶을 수가 있어요. 널 오브젝트. 그래서 널은 어디 있냐면 여기 널 오브젝트가 있는데, 널 오브젝트 꺼내서 이렇게 차일드, 그 다음에 얘도 차일드 시키고 얘를 널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빠졌네요.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여기 복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 실린더랑 실린더 인스턴스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에 여기 그룹 오브젝트, 그래서 오브젝트들을 그룹으로 묶어주는 기능이에요. 단축키는 Alt G. 이걸 하게 되면 아까 했던 널 오브젝트 꺼내 가지고 두 개 오브젝트 차일드 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기능이 됩니다. 이렇게 널 오브젝트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시미트리를 시켜주게 되면은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다가는 여기 실린더 또 꺼내서 방향은 Z축 방향으로 놓고 배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처음에 하실 때 그냥 부담 없이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에서 잠깐 보시면은 제가 이 부분을 만들 건데, 지금 여기 꺼내 놓고선 다시 실린더를 꺼내려고 그러니까 또 얘 돌리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를 그냥 복제를 하는 게 편합니다. 똑같을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겹쳐도 상관없어요. 오브젝트는 겹쳐도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한번 모델링을 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콘 꺼내 가지고 얘를 회전을 180도 돌릴 때는 이렇게 회전시킨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면 5도씩 돌아가요. 이게 스냅이 적용된다고 하는 건데, 스냅 용어 하나씩 읽어갑시다. 스냅.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림 보면서 좀 크죠? 그러면 콘을 잡고 이 크기를 줄여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잠깐만 질문을 좀 볼게요. 인스턴스랑 실린더 인스턴스랑 같은 건가요? 네, 같은 건데 저도 아까 하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게 실린더 꺼내놓고선,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러니까 빈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여기에 오브젝트를 넣게 되면은
얘는 이름이 안 바뀌는데 콘을 선택한 상태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면 이름이 생성이 돼서 이게 좀 더 편하구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름까지 바뀌는 게 편하더라고. 안 그러면 얘도 인스턴스를 여기 엔터키 누르고 이름을 변경을 해줘야죠. 인스턴스는 하나밖에 복제가 안 되는 거냐? 인스턴스, 자, 이 상태에서 기차를 모델링이 다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 된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한 거니까 이 전체를 선택을 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Alt G 그룹 오브젝트로 묶어요. 이 이름을 트레인으로 변경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트레인을 선택한 상태에서 인스턴스를 만들면 트레인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복제가 안 된다는 개념은 아닌 거죠. 널로 그룹을 하나 묶어버리면 자동차도 할 수도 있고 뭐 핸드폰도 될 수도 있고 이제는 다 됩니다. 하지만 이 레퍼런스에는 한 가지밖에 넣을 수가 없다는 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널로 그룹을 묶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이 무한한 3D 공간에서 모델링까지 해야 되니까 좀 많이 당황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것만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오브젝트 꺼내서 어떤 것들이 있나 보면서 모델링을 해보는 거죠.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모델링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프리미티브 도형만 가지고 오브젝트 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쳐도 상관없으니까 겹쳐가면서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단축키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동 툴은 W가 아니구나. 자,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WER은 맥스 단축키죠. 자, 맥스 유저분들은 WER에서 손가락을 3개를 아마 대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 칸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동 툴이 단축키 E, 그리고 R이 회전, T가 크기 조절. ERT. 왜 ERT인지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마 이건 독일어의 단축키 그거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독일어는 몰라서. 독일어 맞나? 찾아볼까요? 얘를 독일어, 영어, 무브 아닌가 본데요. 무브 하니까 이 관련해서는 안 나오네요. 네, 아닌가 봅니다. 스케일 아니에요. 왜 ERT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그거 마저 설명드릴게 생각났어요. 아까 우리 코디네이트에 보면은 로테이션에 HPB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도움말을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검색을 하면 HPB 자, 나왔네요. 자, 좌표 시스템에서 특이하게 시네포디는 HPB 시스템을 씁니다. HPB 시스템은 헤딩, 피치, 앤 뱅크 이런 용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거죠. 이거는 회전을 할 때 비행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가 헤딩 이렇게 도는 걸 헤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피치는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머리가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걸 피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뱅킹은 좌우로 움직이는 걸 뱅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HPV 시스템을 쓰느냐, 왜 이걸 쓰느냐, 이렇게 여기도 나와 있죠. 이걸 쓰는 이유는 오일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짐벌락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거 유튜브 봐도 상관없겠죠. 동영상 이걸 보면, 네. 네, 맞아요. 이 유튜브 맞아요. 자, 보면은 유튜브로 봅시다. 회전을 시킬 때,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축 두 개가 겹쳐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 회전을 시킬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걸 짐벌락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링크를 찾아가지고, 이거는 누가 번역을 중국어로 한 것 같아요. 원래 영상은 따로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거릴라 나온 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이거죠. 이거 찾아서. GUERRI 네. 자, 여기에서 이거죠. 짐벌락 현상. 이거는 제가 링크를 이따가 우리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영상 보시면 짐벌락 현상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겹쳐지는 현상인데, 이거를 어디로 넣었나? 레퍼런스 자리에다 놓을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짐벌락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특히 캐릭터 모델링 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시나포드에서는 HPV 시스템을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HPV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더에 보면은 HPV를 같은 짐벌이죠. 근데 짐벌을 시켰는데 락이 걸려버리는 현상인 거죠. 더 돌리고 싶은데 돌아가지 않는 현상을 짐벌 락이. 그래서 여기에서 XY나 이런 걸로 바꿀 수는 있어요. 필요한 경우는 바꿔서 쓸 수도 있도록 기능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HPV를 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용어가 어렵게 생각되시겠지만, HPV 시스템을 가지고 헤딩 피치 뱅킹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저는 처음에 좀 개념이 어려웠어요. 제일 처음에 시나포드 공부를 하는데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있나 했었는데, 실제로 그 짐벌락 현상을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진도는 더는 안 나가려고요. 제가 좀 아까 쓸데없이 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모델 모드라든지, 참고로 아까 좀 전에 이렇게 잘못된 경우에는 여기 언두 하시면 돌아옵니다. 컨트롤 Z 누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여기 아까 제가 모델 모드, 오브젝트 모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좀 처음에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제대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 할 때는 필요하니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은 폴리곤 모드에서 필요한 거니까 그것도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필요할 때마다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XY, 그리고 참고로 X 키 누르면 X가 껐다 켰다 해요. Y, Z. 그래서 실수로 키보드로 X 잘못 누르면은 X축으로 이게 안 움직이는 문제가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내가 이걸 해제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요거 설명드렸고, 오늘 요까지 설명드렸죠. 이거는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서 한번 보시라고 따로 설명드리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신형 4D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 좀 너무 어려운 걸 많이 진행한 것 같긴 한데, 네, 좀 반성을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더 이제 간단한 위주로 더 알기 쉽도록 설명드리는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저는 물러갈 테니까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해요.